마서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나 진짜 살아도 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오장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살아도 되냐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버려진 사람이 살아도 되냐고 묻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지. 넌 처음부터 살아야 했던 사람이야.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한편 드림그룹 본사. 채화영이 구속된 뒤 건물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수선했어요.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표가 경찰에 끌려간 회사.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셈을 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마서린이었어요. 창백한 얼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서린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이 진짜 마서린 씨래. 채화영한테 모든 걸 빼앗겼던 분이래. 마서린은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마대창의 서재. 마서린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대창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마서린을 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오랜 어둠을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사람. 마대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짧은 한마디에 마서린의 눈이 붉어졌어요. 힘들었다고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서린은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손녀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깊이 아파하는 할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마대창이 말합니다. 드림호텔은 내 거다. 내가 원래부터 있어야 했던 자리야. 마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 채화영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오복길 씨 사망 당일 동선 확인하겠습니다.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걸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복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체 왜 수키를 그렇게 만들었어? 왜? 채화영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후회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목소리. 내가 4명을 재촉한 거야. 조사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채화영을 바라봤어요. 채화영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뱉었던 말이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오태평의 반찬 가게. 정숙희가 평소처럼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오장미였습니다. 엄마. 정숙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장미.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장미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숙희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정숙희가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에 쫓기던 사람이 드디어 숨을 고르는 눈빛. 정숙희의 손이 오장미의 볼을 감쌌어요. 우리 장미. 많이 힘들었지?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겼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옆에서 오태평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내가 그 험한 곳에 뛰어든 게. 드림그룹 회의실. 마서린이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대표. 아직 회복도 채 되지 않은 몸. 과연 이 사람이 드림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 의심이 공기 중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화려한 말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압니다. 의심스러우시다는 걸. 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웠다는 걸.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서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림그룹은 거짓 위에서 컸습니다. 앞으로는 진실 위에서 다시 서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 생각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강백호의 법률사무소. 오장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강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끝났나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화영 기소 확정됐어요. 오복길 사건, 마서린 감금, 위조 서류까지. 전부 다요. 강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오장미가 말합니다. 백호 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백호가 물었어요. 왜요? 오장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강백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오장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뭘 채울지. 그건 이제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찾지 않아도 되고요. 그 말에 오장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대창의 저택. 현관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오장미가 내렸어요.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희였어요. 정숙희는 천천히 내려서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눈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정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택 안에서 마대창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 위에서 정숙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수많은 거짓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걷혀 있었어요. 마대창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숙희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오느라 수고했어.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대창.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대창이 정숙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여기서 살아요.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정숙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장미는 두 사람의 뒤에 서 있었어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됐어요. 엄마 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서린과 오장미가 저택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서린이 말합니다. 언니,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준 거야? 오장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으니까. 마서린이 고개를 돌려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오장미가 웃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넌 언제나 살아남았을 거야. 마서린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면 충분했어요. 오랫동안 빼앗겼던 것들, 이름도 가족도 시간도, 그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
채화영이 창문 없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면회를 왔어요. 철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채화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채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말을 아들 앞에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요. 내가 이강혁 씨 아들이라는 거. 채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엄마가 나한테 가장 나쁜 짓을 한 게 뭔지 알아요? 드림그룹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한 짓도 아니에요. 나한테 아버지를 숨긴 거예요. 그 말에 채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멀어지는 발소리.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채화영은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들도 떠난 자리.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느끼고 있었어요. 드림호텔 옥상. 마서린이 난간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해? 마서린이 말합니다. 생각하고 있었어. 이 모든 게 진짜인지. 오장미가 옆에 나란히 섰어요. 진짜야. 마서린이 웃었습니다. 무섭다, 언니. 이제부터 잘해야 한다는 게. 오장미가 말했어요. 잘못해도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마서린이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무섭지 않아? 오장미가 잠시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무서워. 근데 이제는 무서운 게 다르거든. 앞이 안 보여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소중해서 무서운 거야.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의 서재. 마대창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마대창. 그리고 그 옆에 아들. 마대창이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아들아. 다 됐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 이 집에 왔다. 내 딸들도 살아있다. 마대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드림그룹을 진짜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마대창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마대창이 사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해가 뜰 거예요. 그 사실을 마대창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 뒤에 찾아오는 빛.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림 호텔 로비. 마서린이 직원들 앞에 섰어요. 새로운 대표로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아직 완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은 얼굴들. 당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호텔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서린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거창한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직원들이 마서린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 안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떳떳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직원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하나씩 늘어났어요. 로비 안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마서린은 웃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박수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장미와 강백호가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오장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만 생각했더니 이제는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찾으면 되죠.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 씨는요? 강백호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찾았어요. 오장미의 눈이 커졌어요. 강백호가 말합니다. 오래 걸렸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오장미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강백호가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오장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오장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강백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래 참았거든요. 오장미가 웃음을 참으며 강을 바라봤어요.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저택 정원. 정숙희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이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사는 거 어때요? 정숙희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좋아. 꽃이 예뻐. 오태평이 웃었어요. 그 웃음 뒤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정숙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장미 아빠. 나 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오태평은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택 뒤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채화영이 무너지고 마서린이 돌아오고 정숙희가 제자리를 찾고 오장미가 살아남은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면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은 끝났어요. 진실이 다시 빛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마서린이 드림그룹을 이끌면서 어떤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지, 강백호와 오장미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강준호가 아버지 이강혁과 어떤 관계를 쌓아갈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